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데컴퍼니의 강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제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명확해야, 그리고 오늘 계속 얘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취업을 할 것인가, 창업할 것인가, 이 얘기가 계속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결정해야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란 무엇일까요? 우리 디자이너에게 취업과 경력 개발을 위해선 전략적 포트폴리오가 필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디자이너인 나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지속적 성장 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원천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계속하게 되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실제 에이전시 홍유희 대표는 디자이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다. 시각적, 기능적, 경험적 요소를 조합해서 아이디어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다. 지금 패션 파트에 있는 손CD님은 디자이너는 상품 기획, VMD, 광고 홍보 등 브랜드의 비주얼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간 디자인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디자이너는 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면 우리 디자이너의 가장 큰 역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에 창의적이거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음 심리적 감각, 정보력, 기술력,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이렇게 총 7가지 능력을 주로 본다고 할 수 있고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아티스트이기도 동시에 리서처기도 하고 테크니컬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해서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결국 디자이너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디자인을 뽑을 때 기업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하는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최수정 대표는 저희가 한 번에 포트폴리오를 몇 개나 검토할까요? 제한된 시간 내에 포트폴리오 등에서 핵심만 빠르게 파악해서 선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스타트업 이지혜 대표는 디자이너 100명이 지원해도 10초 안에 거르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나영 수석은 제가 이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느끼는 포트폴리오는 시작부터 아주 임팩트가 있는 프로젝트가 눈에 띄는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디자이너에게 포트폴리오란 디자이너의 능력과 스킬을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개성적 표현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그동안의 경험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보여지고 자신의 전문성, 창의성,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종합적인 표현 전달 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시작을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앞에 강연자분께서도 얘기를 주셨지만 일정 기간의 목표를 세우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긴 시간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6개월 안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 또한 이 모든 길을 다 가봤었고요. 길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본인이 생각하고 니즈를 느끼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하우스던 디자인 회사의 전문 회사의 디자이너던 앞에 좀 추가된 내용일 수도 있겠죠. 해외 진출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 독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특정 산업, 예를 들어서 나는 패션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많다, 아니면 게임을 즐겨한다,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관심에 관련된 타깃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굳이 취업 쪽으로 포커스한다면 그 중요한 사항이나 핵심 역할, 고려 사항이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기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부를 프로젝트 공부할 때보다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이 단순히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본인의 전략을 짜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이 가진 속성,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애티튜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 회사를 다니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다체적인 경험을 하거나 문화적인 이해를 하고 있거나 언어적인 부분에서 유별나게 내가 어떤 특정한 언어를 잘 할 수 있다면 저는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든요. 해외 경험을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시기에서 가능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아니면 용기 내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해외 인턴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글로벌 인턴십, 흔히 말해서 GDI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서 3월까지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BS에서도 되게 많은 친구들이 글로벌하게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은 국내 디자인 에이전시나 스튜디오들도 프로젝트를 해외들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단순히 어느 한 내가 가지고 있는 PDF 파일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특정한 플랫폼에 올리는 연습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을 때 링크드인을 통해서 국내 대기업에게 몇 차례 콜을 받았었고요. 해외에 있는 회사들에게 지금도 가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보자 라는 얘기를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이러한 많은 플랫폼들이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디렉터나 대표들은 끊임없이 글로벌 에이전시나 스튜디오들을 리스트업들을 하고 그 회사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그들이 어떠한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를 계속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의 활동들은 단순히 레퍼런스를 취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들의 활동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들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략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얘기했던 디자이너의 7가지 요소에 연결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몇 분 내에 모든 걸 결정 내릴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감각을 가지고 있냐, 기본기가 있냐, 작업의 전체적인 톤과 매너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냐, 그리고 완성도가 디테일한 정교가 어느 정도 있냐, 그리고
업계에 대한 이해도나 최신 트렌드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활용하고 전달하는 능력들을 정보력으로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숙련도뿐만 아니라 AI를 얼마나 잘 쓰는지도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면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지도 신입에게는 요구되는 요구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강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상, 프리미어, 줌 이렇게 쓰실 때 AI 전반적인 모든 리스트업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서술해 보신다면 그것들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일반적인 형태의 구성보다는 조금은 앞단에 있어서의 나만의 스토리나 디자인 철학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 사람이 작업한 것일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프로젝트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정한 고민,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주고 독창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감각, 정보력, 기술력, 창의력, 이 네 가지 주요 기능들이 특히 포트폴리오 신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은 흔히 말해서 1차 심사, 2차 심사 같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이 그 사람의 성격 분석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기획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대략적인 목차 구성에서 보면 앞단에서 자기소개, 디자인 철학 또는 방향성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디자인을 왜 하는지, 어떻게 디자인을 해왔는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방향성을 얘기해주는 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몇 개 프로젝트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적어도 4-5개입니다. 이거는 주요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브랜딩 전문 에이전시다라고 하면 브랜딩에 관한 프로젝트가 적어도 4개는 5개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프로젝트, 내가 학교에서 했던 중요한 경험들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전과생이다, 공예를 전공했다라고 하면 그 공예 프로젝트도 한두 개 다 같이 넣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력과 경력상에서 비어지는 부분보다는 내가 다른 활동, 구체적인 다른 활동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경험 리스트도 그림으로 같이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는 프로젝트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모든 프로젝트는 다 넣어두고요. 경우에 따라 선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오늘은 패키지 회사에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패키지 관련된 프로젝트, 그들이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 위주로 먼저 선별을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어펜딕스 또는 접어두었다가 그날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별 프로세스 및 간략한 설명 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림만 넣는다고 한다면 그림만 있는 페이지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림만 모든 구성들에서 넣으면 본인도 그것들을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 어떤 얘기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나 어떤 페이지는 상세하게 기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성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흔히 말하는 문제 정의, 과정, 솔루션, 결과물, 성과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은 성과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그 외부의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실제 그 기업이나 창업한 어떤 회사가 나의 브랜딩을 통해서, 우리의 브랜딩을 통해서 어떤 좋은 성과와 결과물을 겪고 있다라는 결과물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뿌듯하듯이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 있어서도 그 정보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과를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 지금 졸전에 했던 결과물을 좀 더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하셔서 저는 해외 공모전이나 국내 공모전이라고 해도 그것들을 지원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공모전에 했던 결과와 좋은 소식들도 그 로고나 나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칭찬하는 그런 경험들을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더 2%, 3% 더 올리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저희 학과생들도 있는데 앞단에 박칼이라는 친구도 관찰을 통한 사회적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한다라는 본인의 디자인적 소신과 창현이라는 유창현이라는 친구도 자신은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나름의 자신의 소신과 디자인 철학을 넣은 페이지들이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2학년 포트폴리오는 앞반에 A반, C반, B반, C반의 구성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은 아마 본인들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포트폴리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또한 제가 가진 디자인적인 코어 밸류,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할 때, 디자인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항상 내세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의 리스트도 한 번 더 명기를 해줍니다. 모든 저를 선별할 수 있는 기업의 대표나 디렉터나 어떤 그런 분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100% 이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하거나 내가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공유함으로써 나의 전문성, 특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앞단에 기획된 그런 구성들을 기본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레이아웃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파일을 했던 포트폴리오를 모으신 다음에 그 파일과 개별적인 파일로 레이아웃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보다 새로운 레이아웃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그 기존의 작업들을 정리하는 구성이 훨씬 더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단, 그리드, 외부 여백들을 구성하신 다음에 저는 간결한 레이아웃을 추천하는 바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뭐 디자인이라고 하는 하라케냐, 흔히 많이 아시고 계시는 무인양품의 그 디자이너도 디자인하지 않는 것이 디자이너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의 디자인 철학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그 심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모든 디자인이 흔히 말해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포트폴리오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많은 친구들이 서체는 많이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서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3개 이상 넘지 않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각 제목, 소제목, 본문, 캡션 이런 구성으로 일관성, 가독성 있는 폰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들의 종류뿐만 아니라 자간, 행간 이런 것들도 같이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컬러 팔레트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어떤 분들은 디지털 하시면서 CMYK 모드로 작업하시고 웹을 작업하시는데 그런 경우들로 많이 봤었고요. 일단 디지털로 작업했는데 프린트했는데 프린트가 제대로 안 나와요. 결국 모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CMYK 모드를 설정하시고 프린트하실 땐 외부 여백을 항상 설정하셔서 인쇄 기술에 맞게 재편집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졸전 준비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기업에 가서도 한번 다시 미리 공부하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반드시 컨셉 이미지 촬영을 권유드립니다.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시면 그 프로젝트의 한 친구 정도는 사진에 대해서 특화된 친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것들을 흔히 말해서 옥업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래픽 기반이면 뭐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신다거나 에디토리얼 기반으로라고 생각하면 인디자인, 브랜딩이라고 하면 저는 실은 키노트나 파워포인트로 작업할 것을 굉장히 많이 권유드려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법과 설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브랜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UX 기반은 노션과 같은 피그마 같은 프로그램으로도 커뮤니케이션들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 작업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에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미지 배열과 간략 설명이 주가 되겠지만 어떤 페이지에 있어서는 상세 페이지를 그리드 단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레이아웃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더라도 심지어 영상으로 구성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페이지의 단가 그리드를 설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용 성체를 설정한 다음에는 이때쯤 졸업쯤에 되시면 본인이 자주 쓰거나 선호하거나 중요하거나 완성도가 높거나 하는 서체 리스트업들이 확실히 있으셔야 돼요. 나는 그런 질문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서체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서체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그래서 서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제목, 자간, 행간, 소제목도 마찬가지죠. 본문, 캡션 이런 것들이 크기 테스트도 내가 주로 쓰는 본문의 텍스트를 테스트해봄으로써 적절한가에 대한 테스트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브랜딩 하실 때도 주요 컬러나 포인트 컬러는 굉장히 많이 설정하시는데 생각보다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잘 해보시면 브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을 운영하실 때 주요 컬러나 포인트 컬러보다 이런 식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더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포인트 컬러 어울리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하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미지와 동영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업의 완성도와 퀄리티를, 디테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전문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별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미지로, 이미 한 장의 고품질 상태로 작업의 신뢰도를 굉장히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느낌 하나만으로 스토리텔링이 되기도 하고 컨셉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도 많은 프로젝트를 했지만 이렇게 모든 페이지의 첫 이미지 시작은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물론 GD가 너무 강력하죠. 그래서 저는 A-Seconds라는 패션 브랜딩을 담당했었는데요. 그 브랜딩의 시작과 알리는 부분들도 신촌점을 리뉴얼하면서 만들었던 패키지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제 돈으로, 사비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었고요. 슬로우 랩이라는 HMR 브랜딩을 진행하면서도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서 컨셉 비주얼을 촬영을 진행했었고요. 제가 온도라는 패키지, 스타트업 패키지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저기 들어가는 수건과 저기 백그라운드 픽처, 천이며 이런 것들이, 소품들이 전부 다 제 거거든요. 제가 저렇게 놓고 연출도 제가 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컨셉과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촬영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디자인 스튜디오나 에이전시 왜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공되고 한 번 더 전달하기 위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카페 자우라는 브랜딩을 할 때도 하트렉스 카페 자우 프로젝트도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젝트 포토그래퍼를 섭외해서 촬영을 진행했고 그랬던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남는데, LG 공유 오피스였던 플래그원이라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을 때, 이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어지는 이 끊임없는 오피스의 현장을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 그림 한 장, 합성 그림 한 장 보여줬는데 굉장히 그들이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랬을 때 컨셉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 표현, 없을 때는 흔히 말하는 모건, 합성의 작업으로라도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IF 어워드와 독일 어워드에서 수상했다는 경력의 마크를 넣었죠. 이렇게 자신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저런 로고와 마크를 한 장 넣고 안 넣고의 경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모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기업들이 나를 뭘로 어떤 것으로 심사하느냐의 부분이, 리스트들이 이 7가지 능력으로 체크를 할 테고요. 이 7가지 능력들은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회사마다 너무 다를 겁니다. 결국에 어떠한 디자인 에이전시들은 굉장한 창의력 중심,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심으로 볼 거고요. 기업들은 당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최신 트렌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의 정보력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일단 캐치하시면, 리스트가 뜨면 그 기업이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제일 많이 볼 것인가를 본인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 포트폴리오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포트폴리오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포트폴리오 내년을 위해서 수정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이런 식으로 1년 아니면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요. 벌써부터 지겹거나 힘들어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항상 내가 노트북 들고 다니듯이 포트폴리오는 그때그때 날짜에 맞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항상 새롭게 보여준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면 회사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요? 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일정한 기준에 있어서는 모든 프로젝트를 다 넣되, 내가 당장에 눈앞에 있는 회사에 지원할 때의 포트폴리오 맞게 재구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1년, 6개월 단위로 재편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요즘의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력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면 재고해 보실 부분도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저는 되게 많은 아도브 일러스트 포토샵 뭐 이거 어느 정도 다르냐 상중하 이거 되게 많이 쓰시는데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그냥 다 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오히려 신기술 요즘 많이 안 쓰고 있지만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기술들을 다 활용 잘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기업을 다닐 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업무 공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해서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와 발표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과 같이 여러분이 졸업 후에 이런 강연에서 외부 강연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기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나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작업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기억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금은 뭐 5개, 뭐 10개 미만의 프로젝트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유형별 또는 과정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구분할 필요가 또 있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저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동영상이나 GIF 어떤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그것들이 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졸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마다 애정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좋고 그리고 또한 졸업 이후에는 내가 직업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로고를 만들고 내 개인 브랜딩을 하셔서 나는 이러한 정체성의 사람이고 이러한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디자이너다라는 강조성을 가져서 그걸 포트폴리오에도 좀 반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랬을 때는 이메일 서명이나 명함을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수업 시간에 채용 담당자에게 보내듯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볼 것을 연습시키는데요. 메일을 많이 보내실 때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목을 안 쓰고 보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목을 기재를 해주시고요. 내용은 너무 구구절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을 시간도 없고요. 실은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첨부 파일에도 그들이 기재하는 제목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을 꼭 기재해서 내 파일이 확실하게 확인되도록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메일 서명을 추가해라고 했더니 학기 초에 어떤 친구가 진짜 사인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메일 서명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까 앞단에 얘기했던 본인의 로고나 하다못해 내가 개원대 다니는 학생이라는 그 정보와 그 내용을 명함에 넣는 기재의 내용을 이메일로 기재하는 것을 이메일 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맺음을 간단한 마무리와 인사 드립니다 라는 정중한 문구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포트폴리오가 많이들 제작하고 완성되는 시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서로의 포트폴리오를 봐주거나 본인 것을 요즘은 맞춤법 검사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문법 확인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것들을 권유드리고요. 생각보다 놓치는 것들이 맞춤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여러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 샘플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땡땡 디자이너팀 땡땡 직무 지원자 김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용 담당자님. 땡땡 회사에서 모집 중인 땡땡 직무명에 지원하고자 이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신입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편집 디자인의 전문성을 보유한 지원자 김나나입니다.
회사명의 특정 가치나 프로젝트를 접하고 깊이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동기를 아주 짧고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력과 기술의 회사 비전과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포부도 살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나의 태도,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기회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나 드림. 이거 되게 심플하지만 요 안에 함축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간략간략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있는 포트폴리오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오늘이라도 준비가 안 되었다면 정리하셔서 연말 아니면 연초에 앞에와 같은 이메일을 내가 원하는 리스트업들을 하고 그 회사에게 채용 문의를 두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